가격을 이야기할 때 재화와 서비스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그 뜻은 무엇인지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가뭄으로 인해 채소값이 많이 비싸졌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신 후 어린이 경제 뉴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어린이 여러분의 편안한 삶을 위해 고민하는 저희 대마왕 안경점에서 특별한 안경을 소개시킬까 해요. 저희 눈동자 안경은요? 삐로 너 자꾸 끼어들네. 죄송해요. 화면이 고르지 못했네요. 이 눈동자 안경은 보시다시피 안경에 눈동자가 그려져 있어서 수업 시간에 졸음이 올 때나 엄마 몰래 공부하는 척할 때 이용하면 아주 좋고요. 어른들도 사무실에서 일한 척할 때 사용하시면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요 밑에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자매품 공부하는 척 참고서도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 경제 뉴스의 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격이란 무엇일까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위해 경제 전문가 코코잉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제 전문가 코코잉입니다. 오늘은 가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그 재화와 서비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정확하게 그 뜻이 뭔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것을 사용해야 하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멀리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기도 하고, 또 TV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말이죠. 재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자전거나 컴퓨터, 과자, 사탕, 초콜릿과 같은 모양을 지니고 있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서비스는요? 서비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거죠. 물건만 있다고 살 수는 없잖아요. 병원에서 병을 고치는 의사도 있어야 하고 도둑을 잡는 경찰도 있어야 하고 말이죠. 이처럼 병원에서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행위,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는 행위, 소방관이 불을 끄는 행위, 가수가 노래하는 행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을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것이로군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는 가격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가격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가격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새치미 기자가 취재 중입니다. 새치미 기자 나와주세요. 네, 새치미입니다. 지금 시장에 나가 계신다고요? 그곳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 배추 가격이 너무 올라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한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상인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경제 뉴스의 새치미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배추 가격이 많이 올라서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거야, 지금 김장철이라 배추의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그렇죠. 배추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배추를 많이 생산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농산물은 공장에서 찍어내야 되지 한꺼번에 많이 생산할 수 없으니까 문제죠. 게다가 지난 가뭄으로 배추의 공급이 감소했어요. 그 말은 많이 팔려고 해도 배추가 부족해서 팔려는 사람이 적어졌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딸리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의 원인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군요.
예, 맞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가격이 변하기 마련이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내리는 게 이치니까요. 그럼 반대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리나요? 예, 맞습니다. 또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오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이렇게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배추 가격의 폭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 시장에서 어린이 경제 뉴스 새치미 기자였습니다. 예, 새치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치미 기자의 인터뷰를 정리해보면 상품의 가격을 국가나 어떤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라면 아무도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물건은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나요? 아무도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말도 하고 청소하고 놀아주기도 하는 로봇을 세상에서 처음 개발했다고 한다면 그 로봇의 수요가 얼마나 될지 처음이니까 잘 모르지 않겠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 개발비, 로봇 만드는 사람들의 인건비, 로봇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 기타 비용 등을 계산하고 로봇을 구입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예상되는 수요량 등등을 계산해서 가격을 정하게 되는 거죠. 방금 전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두리 씨는 만약 그 로봇의 가격이 1,000만 원이라면 로봇을 사시겠어요? 그렇게 비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사요? 그럼 100원이라면요? 100원이요? 그렇게 싸다면 몇 개는 사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 로봇을 만드는 박사분이 한 명밖에 없어서 하루에 한 개밖에 못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서로 먼저 사겠다고 아우성을 치겠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더 내려갈까요? 그야 물론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겠죠. 사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싸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면서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100원에서 1,000원, 1,000원에서 만원, 만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계속 오르다 보면 꼭 필요한 사람만 사게 될 거고 결국 하루에 한 개 정도만 팔리는 시점이 올 거예요. 이렇게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지는 시점에 바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사려는 사람도 늘어나겠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최초 가격을 1,000만 원으로 정하거나 100원으로 정하거나 상관없이 결국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머리에 쏙 들어오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격이란 무엇인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간을 통해 다양한 경제 지식을 습득하여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중추적인 인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경제 뉴스 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